자, 예, 동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동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충을 하고, 왼쪽 다리 보충을 하고, 소장 보충을 하고, 오른쪽 옆구리 보충을 하고, 왼쪽 가슴, 왼쪽 팔 보충을 계속해서 피를 채워서, 대장부터 이렇게 왼쪽 가슴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꽉꽉 채워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꽉꽉 채워서 연결을 시켜주는데 문제는 이게요. 우리가 몸이 유기체다 보니까, 그리고 모래주머니에 의지해서 지금 이걸 채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채웠다고 해서 채워서 끝!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몸을 적응시켜서 나중에 이제 모래주머니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이거 출구 전략이다. 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동영상 말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채우다 보면 이렇게 보충을 하면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간혹 계실 거예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지점까지 차 들어오면요. 보세요. 이게 보충하는 지점이 보세요. 대장에서 소장 끌고 오는 거 보충 지점 하나 있죠. 또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끌고 오는 왼쪽 다리 보충 지점이 하나 있어요. 오른쪽 옆구리나 왼쪽 옆구리가 좀 약해서 이걸 보충해야 되는, 채워줘야 되는 지점이 또 있어요. 또 왼쪽 가슴, 왼쪽 팔, 이쪽을 또 보충해줘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는 또 보충,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또 잘 안 올라오는 보충 지점이 또 있습니다. 이게 각각 엄밀하게 대략 말하면 4가지고 머리까지 합하면 5가지 정도 보충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5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다리는 꽉 찼는데 옆구리는 아직 보충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옆구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 꽉 찼는데 아직 다리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다리하고 옆구리는 꽉 찼는데 아직 왼쪽 가슴은 부족할 수도 있고, 머리는 그냥 조금 제껴, 열외로 남겨놓겠습니다. 머리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근데 일단 이 밑으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 자, 이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제가 자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옆구리에 차고 있는 머리주머니가 필요할 때는, 이게 차니까 좋네. 이렇게. 나중에 필요가 없어질 때는, 이게 긁어쳐요. 부담스럽고, 막 벗어버리고 싶고. 근데 벗어버리면 안 되죠. 중량을 조금씩 내려가야 되죠. 그죠? 벗어버리면 또 나중에 언더가 돼버려요. 금방 언더가 돼버려요. 그래서 중량을 5g씩 소분해서 5g 내려주면 다시 5발을 만들어서 다시 또 내리는 겁니다. 자, 내렸으면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중량을 내리면. 그러면 다시 운동을 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또 오버가 되겠죠? 그럼 또 불편하겠죠? 그러면 또 5g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빼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리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해보면 뺄 건가 말 건가가 결정이 날 수가 있잖아요. 다리는. 그죠? 다리가 뒷발이 앞으로 나오면 좀 빼주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빼도 왼쪽 다리가 가볍다 이렇게 하면 왼쪽 다리를 좀 무릎을 굽히면서 자꾸 눌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꼭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옆구리 문제도 있고 길이끝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뒷다리가 앞으로 오면 왼쪽 다리 중량을 조금 빼준다라는 거 우리가 규칙을 했으니까 그렇게 가고, 똑같아요. 중량을 이용해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 떠나서 왼쪽 다리를 더 채워보니까, 만약에 누워서 보충하는데 더 채워보니까 더 기분이 안 좋아요. 다리가 더 불편한 느낌이 들고 몸이 더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오버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왼손도 마찬가지고 왼쪽 가슴도 마찬가지고. 아니, 올렸는데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제가 이 부분은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량을 적용해 보면 좋고 나쁜 게 구분이 갈 수가 있다. 자, 옆구리 차고 있는 머리주머니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올려보든가 내려보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테스트를. 이게 진짜 오버 걸렸으면 올리면 더 나쁠 거 아니에요. 250 찼다가 500으로 올려주면 더 나쁠 거고, 내려주면 더 좋다 그러면 500에서 250으로 내려주면 더 좋다 그러면 그냥 250을 차는 게 아니고 500에서 495로 내려오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내려오라는 거죠. 그죠? 조금 힘들어도 기다렸다가. 얼마나 기다린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 짧게는 30분. 뭐 10분을 기다려도 기다려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저희 아내 얘기를 그냥 요거 보충 삼아 한번 더 할게요. 저희 아내가 어제 하여튼 중량을 너무 과감하게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곳곳이 언더 현상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조금 생겼던 것 같고, 또 밤에 자다가 어떤 실수를 했대요. 실수했는데 어떤 실수인가 하면 왼손에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진 것 같아요. 본인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침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왼손에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하나도 없어졌더래요. 그런 경우, 그런 거, 저도 그런 경우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답답해서 다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다리에는 모래주머니도 막 1kg,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보충기가 차고 있고, 또 스트레칭 바도 이렇게 당기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는 동안에. 뭐 왼손 또 기본적으로 차고 있던 것마저도 거의 벗어버렸는 것 같아요. 그 또 이래 자기 직전이라 보다 뭐 자다가 깼는지 하여튼 배가 심하게 고프더래요. 제가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죠. 배가 심하게 고프고, 뭐 그래서 일단은 모래주머니를 뭐 이 위장 쪽에 1kg 혹은 1.5kg 올려봤는데도 배가 고프더래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위장이 찌부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 위장에 가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위장을 누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 자체도 움직임이 둔해지고, 뭐 위장이 자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뭐 1시간에 한 번 움직이기도 하고, 한 5번, 6번 이렇게 한 4번 정도 움직이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위장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여요. 음식이 들어가면 한 3번, 4번 이렇게 움직이고 1시간에. 뭐 하여튼 그거는 과학자들이, 의사분들이 밝혀낸 거니까. 그 위장은 뭐 심장처럼 뭐 1시간에 60회, 70회 뛰고 이런 거 아닙니다. 1시간에 한 번만 움직이기도 하고, 1시간에 한 2번, 3번, 4번 정도 움직이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조금 한 두세 번 더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쫙 짜주면 쫙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 위장이 눌려버리면 위장 자체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장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변전소, 뭐 전기로 말하면 변전소랄까. 그러니까 뭐 발전소와 각 가정의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겨나면 변전소에서 이게 전기를 받아서 전압을 맞춰서 각 가정에다가 이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위장은 그 변전소 같은 그 중간 자정이 창자와 식도, 그러니까 창자와 식도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매개 중간 하여튼 그런 역할이에요. 압력 조절 기관이라고 해야 해요. 그 위장이 너무 힘이 없어져 버리면 창자 전체가 다 쳐져 버려요. 위장이 이렇게 압력이 있어야 밑에 연결되어 있는 소장과 대장이 압력 체계가 형성이 유지가 돼요. 근데 위장이 찌부러져 버리면 창자 전체가 이렇게 내려앉아 버려요. 창자 전체가 내려앉으면 동일하게 오른쪽 폐도 양쪽 폐가 같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위하수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위하수라는 게 위만 내린 게 아니고 창자 전체가 다 내려앉은 거예요. 그 위장 자체에 힘이 없어져 버린 건데, 그 창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에서 소화가 돼서 소장, 창자, 대장으로 이동하면서 가스가 막 무지막지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스의 힘이 창자를 펼쳐주는 거예요. 팽창을 시켜주는 거예요. 창자가 펼쳐져야 이게 움직임이 생기거든요. 움직임이. 그러니까 배가 심하게 고프다라는 걸 위장의 힘이 확 떨어졌다는 건데, 위장의 힘이 확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자는 중에 뭐 혹은 뭐 어떤 시기든 자기 전이든 어떤 시기든 이제 왼손에 머리통을 풀었다. 왼손에 머리통을 풀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안 그래도 오른쪽이 센데 그러면 혈액순환이 더 안 되면서 오른쪽 폐가 처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다리나 옆구리는 오바였는지 언더였는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몸이 너무 불편해져 있는 거예요. 이 항문 쪽도, 이 항문 이런 쪽이 막 밀려 나오는 그런 느낌을 간대요. 실제로 나오지는 않는데 뭔가 막 밀려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불편해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은 왼손을 벗었으니까 왼손에 다시 정상적으로 차고 거기다가 조금 더 차기도 하고. 근데 어젯밤에 보니까 다리는 계속 보충 중량 차고 스트레칭 바 당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다리는 일단은 스트레칭 바 걸지 말고, 처음에는 보충 중량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보충 중량 조금 더 차주니까 더 좋다고 해서 차기도 했는데, 이거 맞춰봐야 되는 게 이게 언든지 오반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복기를 한 겁니다. 복기를. 어젯밤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을 자꾸 생각해봐요. 어디에서 언더가 됐고 어디, 지금 왼쪽 가슴, 왼쪽 팔은 언더가 된 게 확실하니까 좀 더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막 손에도 막 이렇게 악력기 이렇게 잡고 있고, 손목하고 이렇게 팔에도 이게 팔뚝에도 걸치고 가슴에도 세게 4개 막 올려놓고 그래 있으니까 몸이 좀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자, 이런 그 옆구리도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물병을 한 개 기대 보니까 좀 괜찮은데 또 처음에는 2개 기대니까 또 나쁘고 막, 그래서 또 한 개만 기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시 두 개 기대니까 좋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옆구리도 250에서 그냥 다시 500으로 올리고, 발목은 여전히 1460 정도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리는 필요하면 보충을 해주면, 또 운동을 해주면 금방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몸은 좀 돌아왔는데 막 창자가 불편하다. 창자가 불편한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윗배가 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윗배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건을 차고 있는데. 근데 윗배가 좀, 그러면 아랫배로 내려오는, 창자가 내려오는 느낌은 없냐.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는데 뭔가 중간쯤에 걸쳐 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가. 창자가 윗배가 완전히 주도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랫배로 확 내려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윗배가 살아있는데 뭔가 밑으로 자꾸 처지려고 하고 중간쯤에 뭔가 힘이 있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이제 들어보고는 제가 이제 윗배 쪽에다가 모래주머니 가로로 이렇게 1개, 2개 올리기도 하고, 특히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위장의 힘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 누워서 위장 쪽에다가 수건 위에다가 모래주머니를 2.5kg 한번 올려봐라 그랬습니다. 올려보니까 편하대요. 위장에다가 수건 위에, 그죠? 수건 위에 오른쪽 갈비 하단 쪽에 오른쪽 윗배 거기다가 2.5kg를 그냥 먼저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기 전에 그냥 여기도 먼저 올려보니까 그 가운데 배에 있던 세력이 위로 살 올라오면서 편하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도 하고 윗배도 올리고 위장에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일단 그래 놓고 이제 나머지 부분, 필요한 부분, 옆구리도 테스트 해가면서 한 개가 좋은지, 물병 한 개가 좋은지, 두 개가 좋은지 이것도 테스트하고, 또 왼쪽 배 위에 뭘 올릴 건지 말 건지. 왼쪽 배 위에도 저희 아내는 왼쪽 소장이 약하잖아요. 왼쪽 배에도 한 1kg 정도 올리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장이 비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위장에서 언더 현상, 오바 현상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저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걸 설명하면서 와, 참 사실 이거 어려운 거 맞거든요. 저도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저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죽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죽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진짜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 맞아요. 창자도 터져버리고 복막염인데 뭐 창자도 그냥 막 그 병변이 그냥 온 창자에 그냥 병변이 그냥 붉고 하여튼 젓갈색으로 이렇게 변해버렸다 하더라고요. 그 의사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들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그건 뭐 죽은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걸 되돌리는 그 과정, 그게 회복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쉬울 수가 없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배우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좀 고생 좀 하실 겁니다. 전 절대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몰라요. 근데 조금 아프신 분들이 이런 방법을 잘해서 적용하면 건강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어렵지도 않고. 근데 조금 아프신 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볼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근데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될 텐데,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이걸 잘 적용해낼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니까 제가 자꾸 그런 소리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 도와달라고 좀 매달리기라도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문제의 요소가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분을 도와드리더라도 이거 하나 도와드리면요, 내일 한 이틀이 멀다 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회복 원리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해낼 수 있으면 뭐 어떻게 보면 조언을 좀 해주고 이러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가 그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어떤 개개인을 도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문제가 끝이 없이 발생이 돼요. 혼자 스스로는 해결을 해낼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식적으로 회복 원리를 충분히 기억을 해놓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우리가 기계를 하나 다루어요. 보세요. 집에 어떤 기계가 있어요. 만약에 뭐 시골에 경운기가 있는데 오래된 경운기야. 아니면 집에 자동차가 있는데 오래된 자동차야. 이 자동차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부품 하나 고쳐놓으면 저서 문제 터져버리고, 저거 하나 고쳐놓으면 또 여서 터져버리고. 이분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분은 맨날 정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새 차 사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정비소 가기 싫으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그냥 미친 듯이 연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동차에 대해서 막 연구도 하고 막 자동차 정비소 가서 막 배우기도 하고 막 이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서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는 거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내야 돼요. 궁금한 게 생기면 기도하시고
또 동영상 보시고, 저 동영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알려놓을 겁니다. 오픈시켜 놓을 겁니다. 제가 모르는 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알려놓고 그만할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알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볼 의지가 없고, 또 전문가가 될 의지가 없으면 계속 누군가를 찾게 되겠죠. 야,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래갖고는 여러분들이 끝이 안 나요. 이 문제가 뭐 복잡하게 얽혀 있다기보다는 이 5가지 정도에서 언더와 오버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합을 맞춰내야 되는 거예요. 꽉꽉 채우면서 운동을 해서 오버를 시켜서 약한 언더, 약한 오버에서 5g 빼고 내려오고. 이게 한꺼번에 5개가 다 오버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다리는 오버인데 옆구리는 언더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맞춰내면. 아까 얘기했죠. 뭐 옆구리는 언더인데 위장이 오버가 될 수도 있고, 옆구리는 오버인데 위장이 언더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위장을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위장 문제도 있습니다. 위장 문제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들이 오른쪽 폐가 항상 처져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한 번씩 쳐주기도 하고 바람 불면서. 안 그러면 위장을 자꾸 누르면서 위장의 힘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나중에 보면 오른쪽 어깨 안 들어버리면 또 문제 생겨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가 어디서 생겼지 몰라요. 모르거든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물 자동차를 한 대 집에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10년, 20년 된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새 차는 못 사고 정비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정비. 그 정도 노력이면 제가 보기엔요,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정도면 이 병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노력,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이 병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지 이래 갖고는 안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고물 자동차를 계속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실력, 그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근데 그거 배우면요, 다 해요. 옛날 분들 머리가 똑똑해서 뭐 자전거 포에 자동차 정비업소에 들어간 사람 없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또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요즘은 좀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적응 못하고 학교에 성적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오토바이 가게 가서 일하고 자동차 가게에서 일하고 이랬어요. 그거 계속 주인한테 배우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사장이 되고 또 수리 기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정도의 열정이라면 이 정도 내용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저의 사례와 저희 아내의 사례를 이제 알려드려갈 텐데, 저도 뭐 저의 실수 뭐를 얘기하는 거, 저희 아내가 몸이 안 좋다는 거 얘기하는 거 그냥 마냥 좋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시라고, 남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가족을 대상으로, 또 저희 아내가 허락해 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좀 열정을 가지시고 그냥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허투루 듣지 마시고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고, 언더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오버가, 위장도 언더 오버가 있다. 자, 다른 쪽 언더 오버, 최근에 언더 오버 자꾸 얘기하죠. 그죠? 이거 한번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리는 오바인데 옆구리는 언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를 해봐야죠. 중량을 올려보는지 내려보는지 해봐야 되죠. 근데 보통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하나 알고 계세요. 중량을 변화를 주면 거의 대부분이 좋다고 느껴요. 중량을 내리든 올리든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기억을 하세요. 중량의 변화를 주면 내리든 올리든 일단 좋다고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 중량 변화를 주면 그만큼의 혈액이 순환이 되기 시작하니까 혈액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몸이 약간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유일한 그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1분 좋다가 1분 뒤에 나빠지느냐 이걸 찾아봐야 돼요.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라면 지속 시간이 한 1분이 아니라 한 5분 이상 계속 가요. 이거 좋은 거 맞다. 좋은 거 맞다라고 확인이 돼요. 근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으면 올려야 되는데 내렸으면 한 1, 2분 좋다가 좀 지나면 이게 이상한데 나쁜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택은 여러분 너무 모를 때의 선택은 올려보는 걸 먼저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올려보는 걸 먼저 하시라.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조건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실수가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수가 적어요. 올려서 보니까 이게 올리면 처음에는 약간 좋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거 아까보다 더 부담스러워. 막 더 안 좋은 느낌이 들어. 그럼 아이고 이거 방향이 내리는 방향이었구나 해서 5g 올렸으면 다시 5g 빼고 다시 5g 빼면 10g 다시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죠? 내려가서 비교를 해보라는 거야. 5g 올리는 게 아니고 5g 내리니까 더 좋구나.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 되는 거야. 방향을 일단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내렸으면 또 내린 만큼 그걸 채워줘야 돼요. 또 오바를 만들어야 돼요. 그 오바를 너무 심하게 만들지 말고 약한 오바로 가야 돼요. 약하게라도 운동해서 그 뺀 부분을 또 채워줘요. 그럼 또 오바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천천히 채워주라는 거예요. 천천히. 또 오바가 걸리면 또 5g 정도를 빼보면 또 편하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량을 다 뺀 거예요. 저도요, 제 몸뚱아리만 바라볼 때는, 나는 어떻게 하기는 했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희 아내 상황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다. 아무래도 여러분하고 나하고의 관계보다는 여러분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게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병의 진행 상황이 더 비슷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제 얘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변동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 아내 위주로 해서 이제 또 자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 잘 하시고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언더 오바 현상이 5군데, 아니야, 머리는 빼면 4군데에서 자꾸 생길 수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5군데도 아니에요. 막 이게 안쪽, 바깥쪽 이런 것도 막 발생이 될 수 있고요. 막 그래요. 하여튼 일단 4군데에서 어떤 쪽은 언더, 어떤 쪽은 오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 오바가 될 수도 있고, 다 언더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자, 엔지니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몸은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익혀내야 됩니다. 교본은 이 동영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동영상을 또 교본이 있다 하더라도 뭐 다 이해할 수 없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깨닫게 또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분명히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든 분들이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공한 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 성공하시는 분들로 됐으면 참 기쁘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